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Q&A 강의를 맡게 된 이혜경입니다.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매주 강의하시는 리더님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항상 새롭고 항상 떨리는 것 같아요. 가슴이 쿵쾅쿵쾅. 정말 함께 정말 호흡을 맞춰서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이고 잠깐만 마구마구 넘어가고 있어. 네. 저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냥 새아이 엄마였고요. 이 사업은 저희 친동생인 이희준 에메랄드 파운더스 에메랄드 사장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는 이렇게 과정 중에 잠깐 얘기가 나올 텐데, 저도 처음에는 이 사업을 맨 처음에 내가 기다렸다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수많은,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거절을 했었대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희 스폰서랑 이 시스템의 힘이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맨 처음에 누군가한테 사업을 전달하고 누군가한테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맨 처음에 느꼈던 나의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제 Q&A는 누구한테 저희가 만나러 갔을 때 질문이 오면은 그거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가기 전에 일단 그 질문의 유형을 미리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어떤 질문, 내가 예상하지도 못했던 질문이 들어오면 막히면 어버버하다가 와서 이렇게 돌아오면서 막 가슴 쓸어내리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고 저도 이 안에서 가정주부 활동 제가 이 안에서 이제 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래는 어떻게 되고, 미래를 어떻게 꿈을 꾸면서 준비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같은 저랑 이제 뭐 친구라든지, 이렇게 지인들을 만나보다 보면은, 얘기하다 보면 막 답답한 느낌도 드니까 막 여기서 배운 걸 얘기하다 보면은 그들한테는 그게 잘난 척 하는 것처럼 돼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도 있어갖고, 여기에 리더분들이 우리 맨 처음에는 경청이 너무 중요하다. 잘 주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주고, 저도 맨 처음에 저희 스폰서가 전달했을 때 많이 답답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그 맨 처음에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정말 그 겸손한 자세로 그들하고 함께, 예,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왜 좀 알기 때문에 잘못하다 보면 논쟁이 되기 쉬워요. 너가 뭐 암에 대해서 알아? 너가 피라미드가 뭔지 알아? 막 이러면서 맨 처음에 그렇게 논쟁하는 게 아니라, 논쟁하면서 우리가 이기고 가난한 사람이 될 것인지, 논쟁하고 져주고 부자가 될 건지, 맨 처음에 그분하고 그들하고 우리가 오랜, 정말 처음에 못 알아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된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은 져주고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은요,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알게 돼요. 저는 뉴트리션이 너무 좋아서 우리 아이들이 아토피가 있고 그래갖고 저희 뉴트리션을 통해 갖고 너무 좋아져서 그거를 막 강조하는데, 그분은 건강하기 때문에 저희 뉴트리션보다는 우리 아티스트의 화장품에 더 관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청소를 깨끗하게 하시고 반짝반짝 뭐 빛나게 그렇게 열심히 그 가정 일을 하시는 분들은 세제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는 거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 감정, 그리고 그들의 그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 그들의 감정이나 자존심을 절대로 건드리면은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면은 저희 손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안다고 막 답답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일단은 많이 들어주면서, 내가 일단은 맨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들이 뭐가 필요한지 먼저 듣는다는 자세로 가면은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뭐 저자세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많이 알기 때문에 당당한 자세로 그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준다면은 충분히 그들하고의 교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뭐 따다다다 막 정확하게 대답하기보다는요, 나의 확신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들은 내 뒤에 있는 아미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업에, 이 제품에 얼마나 큰 믿음과 확신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은 저희가 이제 질문의 유형을 보면은, 다단계 피라미드 아니야? 이런 말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간혹 그거 다단계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에는 우리가 질문으로 답하라고, 다단계가 뭐라고 생각하는데 물어보세요. 그러면 뭐 안 좋은 생각을 하니까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라 보통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분들이 대답을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가정하에 근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안정적인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 아닌가요? 세상의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예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정말 그게 왜 그렇게 생겼겠어요? 그 안정된 구조 때문에 정말 그 수많은 역사를 지남에도 불구하고 그게 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임원진이 있고 사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도 왜 목사님 한 분의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그 신도들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 있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이게 정말 세상의 모든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인데 우리가 특히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은 이미지를 하는 거는 피라미드라는 게 저희 그 88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어떤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좀 그 수준이 저기 했을 때 그게 같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피라미드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한 사람들이 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때 많이 피해를 본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안 좋은 그런 인식이 이렇게 박혀 있던 거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그러면 다단계란 뭘까요? 다단계는 단계가 많아질수록요 중간 마진이 붙고 최종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게 정말 다단계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장에서 400원에 만든 그 제품을 총판에서 600원에 도매상에서 800원, 슈퍼에 1000원, 소비자가 1300원을 가져오는 그런 유통 구조를 우리가 다단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으실 거예요.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독 그러는 거는 피해본 경험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아메이는 정말 다단계일까요? 아니거든요. 아메이는 제조회사예요. 제품을 직접 만드는 제조회사이기 때문에 그 아메이 공장에서 직접 저희한테 직거래로 저희한테 판매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꾸로 직거래로 구매하는 그런 판매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물건이 비쌀 수도 없고 정말 다단계로 어떤 이윤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이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이윤을 적립해놨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 애쓰는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메이는 좋은 다단계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제가 이랬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거 못해.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누나 세미나가 있는데 티켓을 주면서 와 그랬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나 그런 거 그딴 거 못해 그랬어요. 그런 의미가 뭘까요? 그딴 거 그런 거 나쁜 일을 나는 누구한테 파는 거 못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결국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일인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제 동생이 저한테 이걸 전달했을 때 누구한테 피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여튼간에 뭔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결국 이 안에서 배워보니까 아메이는 결국 좋은 제품을 나눠 쓰는 일이에요. 세상에 정말 사람한테 안 좋은 것들 많이 파는데 아메이는 정말 좋은 환경을 지키고 좋은 걸 나눠 쓰자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안다면 이런 말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랬던 것 사람을 많이 끌어들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나요? 맞다고 생각해요.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을 모아야 되는 일인데 사람 모으지 않고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현대, LG 등 대기업도 사람 끌어들이지 않나요? 신입사원 모집하잖아요. 대학교도 신입생 끌어들이지 않나요? 모집하는 거거든요. 병원도 환자 끌어들여요. 모집하는 거잖아요. 교회 신도들도 이게 모집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이 모여야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 신세대 때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아 갖고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 가정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정말 뭐 아이들이 저기 뭐야 그 인구가 줄어든다는 등 뭐 그쵸 그런 문제가 다 끌어들이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왜 결국 이런 걸 가지고 왜 사람들이 겁을 내냐면은요 결국 모여지는 사람들이 상수리에서 왜 피해를 보면은 그건 불법 상술이고요. 교회의 원래 취지는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종교를 전달해서 희망을 갖게 하고 정말 이 세상이 아닌 저 세상에서의 어떤 천국을 약속하고 이런 것들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잘못 악용하는 이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저희가 어떤 마음의 벽을 쌓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하고 아메이가요 미국에서는 60년 이상이 됐고요. 한국에서는 30년 이상이 됐어요. 이렇게 오래된 기업이 이것도 아메이가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니고 백화점이 있지도 않고 저희 같은 개인이 이렇게 알려서 정말 소비자가 소비자한테 알려갖고 지금까지 이게 유지됐다면 이게 정말 못할 거면 벌써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소비자를 동참해서 써보면 돼요. 그래서 좋으면 나만 쓰고
더 좋으면 알리고 이러면 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못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품은 좋은데 비싸. 이런 말 너무 많이 듣죠, 주변에서. 아메이 제품 그러면 다 좋아. 근데 비싸. 초창기에는 비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좋으면 비싼 게 당연한 거 아니나요? 저희 보통 이제 어른들이 그랬어요. 싼 게 비지떡이라고. 왜냐면 싸게 샀는데 하다 보면 뭐 망가지고 뭐 하자가 있고 그러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뭐 그러니까 제사 용품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고를 줄 모르면 비싼 걸 사라고 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싼 거 우리가 맛없는 과일 사가지고 못 먹는 것보다 비싼 거 사서 맛있게 먹는 게 좋다고들 알고 있잖아요. 좋으면 정말 비싼 게 당연해요. 명품 비싸지 않나요? 근데 가짜 명품 어때요? 싸죠. 왜 그럴까요? 서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저희 스폰서가 그랬어요. 아메이는 가격이 같다면 동급 가장 제품에 우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가격이 비싸다면은 그 비싼 제품 중에 가장 좋다고 말을 했거든요. 정말 아메이는 자동차 가격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자동차 가격이 3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모닝을 3천만 원이라고 그러면은 다들 기함 모닝이 무슨 3천만 원 무슨 금대를 눌렀어 이러지 않을까요? 근데 벤츠가 3천만 원이면 이거 뭔가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혹시 벤츠를 선착순으로 3명한테만 3천만 원에 준다 그러면 정말 기를 쓰고 살려고 애쓰지 않을까요? 아멘 이렇다는 거예요. 비싸다고 안 팔리는 게 아니라요. 값어치가 그 값어치라면 누구나 구매하고 왜 명품 한정 수량일 때 줄 서서 구매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그렇게 샀을 때 그 가치가 하락되지 않고 가치가 더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아메이 제품은 가격 대비 품질이 너무 얼등하다는 거를 우리는 항상 인지해야 될 것 같아요. 최고의 원료로요. 고농축이고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아메이 주방 세제를 예를 들면은요. 일반 주방 세제가 4,000원이고 저희가 12,000원. 가격 대 가격을 비교하면 뭐가 그렇게 비싸? 근데 저희는 고농축이라 희석해요. 그래서 20병을 만들어서 병당 600원인데 이거를 따지면 100ml당 150원밖에 안 해요. 정말 같은 주방세제 치고도 정말 친환경적이고 너무 고농축이면서 좋은 제품인데 싼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데서 우리도 물 탔을게 얘기할 수 있겠어. 근데 저희는 고농축으로 물을 타서 쓰게 나왔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을 썼을 경우에는요. 어떤 그걸 희석했을 때 사용했을 때 어떤 질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그 안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농도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파는 거 아니야? 나는 파는 거 못해. 저도 파는 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메이는 잘 파는 사업이 아니라요. 잘 쓰고 내가 잘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업이에요. 결국 브랜드 체인지하는 사업 아닌가요? 보통 판매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판매하면은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가지고 파는 건데 아메이 제품에 원가에 사서 마진을 붙여서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히려 6,300원은 치약을 전달할 때 나 6,000원밖에 없어 그러면 오히려 300원 안 받고 그냥 6,000원에 준 적이 많아요. 차비 들여서 이게 파는 건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짓이죠. 판다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판매하는 거라면은 전문 세일즈맨을 아메에서 모집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주부를 이 사업을 해보라고 했을 때는 정말 써보고 좋은 제품을 자랑하는 것. 왜 주부들이 자랑을 제일 잘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랑은 본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밌는 영화 보고 오면은 보러 가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저는 그 아바타는 3D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봤었어요. 그거 보고 온 다음에 사람들 만난 사람마다 너무 재밌다고 거기서 저한테 아무 광고비도 안 주고 선전하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점 알게 되면은 주변에 거기 너무 괜찮아 꼭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리고 예쁜 카페 가면은 거기 너무 예쁘더라라고 자랑하지 않나요? 자랑하는 건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의외로 파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파는 걸 좋아한다는 걸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희 플리마켓 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제품들을 중고를 갖다가 파는데 팔리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 안 쓰는 것들을 당근마켓에 올려가지고 저희 아이들한테 너네 용돈으로 써 그랬더니 애들이 엄마 이것도 팔아도 돼? 저거 팔면 안 돼? 막 다 팔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제가 엄마는 팔지 마 이렇게 농담삼아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메이는 개인이 파는 능력보다는요 함께 소비하는 그 소비자 그룹을 형성하는 거예요. 개인이 팔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 빅 리더들은 1년에 30억, 40억, 뭐 100억 많은 분들은 그렇게 그 그룹에서 매출이 일어난다는데 그분들이 팔아서 이게 과연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수입이 아닌 다산 수입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을 이해시켜주면은 그건 문제가 없다고 생각돼요. 결국 아메이는
생활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잘 쓰고 같이 쓰는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일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그거 하면 망해. 그런데 이거는 제가 초창기 때 저희 엄마가 되게 잘 나가는 분이 이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나 봐요. 친구분의 사이인데, 야,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 그거 하다가 못했는데 너 같은 평범한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 내심 너 그거 하면 망해.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다는 거는 이거에 대한 아마 초창기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전달해가지고 망하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피라미드 방식으로 뭐 사재기를 강요하거나 그랬던 분들은 어쩌면은 내가 사놓고 뭐 그 유통 안 하고, 근데 아메는 솔직히 사놨다고 망한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사재기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홈쇼핑에서 유산균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개월분 홈쇼핑에서는요 6개월, 12개월 이런 단위로 판매하던데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고, 아메이 유산균 12개월분 사 그러면 이거는 사재기라고 하지 않나요? 그쵸? 왜 하필이면 아메이는 꼭 사재기라고 얘기를 하는지. 보통 작은 매장 창업을 하나 하더라도 최소 3천에서 5천만 원을 든다고 합니다. 근데 아메이 저희가 사업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초창기에 이제 제가 사업할 때 저희 스폰서가 저한테 한 얘기가요. 누나, 한 달에 3% 하면은 6천 원 들어오고, 뭐 6% 하면은 뭐 몇만 원 들어오고, 9% 하면은 뭐 얼마큼 들어와. 근데 누나가 이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다 하면은 21%가 들어올 수 있어. 무조건 이거는 이익이야. 그래갖고 저는 그 말이 정말 쏠깃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필요한 것들을 다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막 박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걸 보면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사업했던 것 같아요. 그 부담감 때문에 누구한테 알리려고 얘기했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쓰고 그냥 뭐 너 쓰고 전달해 그러면 저 같은 성향에는 그냥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사놓고 안 쓰는 게 사직이에요. 솔직히 저희 옷 같은 경우에도 막 그 충동 구매해갖고 사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입어 그러고 못 입는 거 있지 않나요? 그 사직이 하신 거예요. 좋아하는 제품 여유 있게 써서 쓰는 거는 제품을 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필품이 사재기가 가능할까요? 아메이 3개월 안에 반품해줘요. 그리고 보통 주변에 보면은요, 그 요즘에 주식 해갖고 망했다는 분들 망했다는 얘기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인 해갖고 망한 분들 있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주변에서요, 어머, 어떻게 하고 동정해줘요. 근데 아메이 삽은 왜 유독 그러는 걸까요? 생필품 사놓고 그냥 평생 써도 돼요. 그거를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마 뭐 뭔가 반대를 위한 반대겠죠. 응. 왜 안 넘어가죠? 그리고 아는 사람 없다. 저도 아는 사람 없었어요. 제가 애기 엄마고 주부인 사람이 아는 사람이 뭐가 있었겠어요. 근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과연 사업을 잘할까요? 저희 빅 리더분들이 주변에 마당발도 많으셨대요. 근데 그분들 지금 사업 다 안 한대요. 왜요? 100명 아는 사람하고 10명 아는 사람하고 누가 결과가 더 좋을까요? 100명 아는 사람은 100일 동안 한 명씩 만나요. 근데 아는 사람이 없으면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또 가야 돼. 한 번 만날 동안 나는 그분을 10번을 만나요. 그러면 뭔가 그분에게 교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오해를 이해로 풀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안다고 사업을 성공하는 건 아니고, 저희 빅 리더분들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 없지만 자주 만나서 대부분 함께 사업하면서 성공한 분들이더라고요. 혹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건 나는 피라미드 피해자가 되기는 싫으면서 내가 알린 그 사람은 그냥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혹시 있는 건 아닐까요? 내 주변에 그렇게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는 사람 없다고 하는 건 혹시 아닐까요? 아미는요, 치약을, 세제를, 화장품을, 영양제를 그냥 함께 나눠 쓸 사람이 필요할 뿐이에요. 처음에는 내가 부족해도 시스템과 스폰서가 도와줘요. 내가 제품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 스폰서 모시고 가면 다 알려주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맨날 그래요. 스폰서들이 초기에는 배움에 집중하라고, 너가 제대로 알아듣고 확신이 생기기 전에는 누구한테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을 하세요. 초기에 내가 정말 이 사업 처음 알아듣고 가가지고 주변에 세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전에 50%가 그만뒀다는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이런 Q&A 시간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나는 하연 정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처음에 돈이 안 된다. 처음에 나 혼자 쓰는데 돈이 안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피라미드 하기 싫다면서요.
처음에 돈 되려면 피라미드 해야죠. 사람 끌어들여가지고 물건 구매해가지고 거기에서 한 명 끌어들이면 얼마 받고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거 싫다면서요. 당연한 거예요. 수입 구조를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이제는 저는 개인이 썼을 때 다른 거에 비해서 정말 수익이 월등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요즘에 장소 있잖아요. 소비자들한테 너무 좋은 혜택이잖아요. 장소를 통해서 이마트나 홈플스를 이용하는 것보다 아메이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월등하다는 거예요. 이마트에서 매달 10만 원 이용했을 경우에 100원 포인트 쌓인다고 합니다. 근데 24개월 우리가 장소가 24개월 약정하는 거기 때문에 24개월을 똑같이 썼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100원씩 24개월 2,400원인데 아메에서 매달 10만 원씩 이용하면은요. 첫 번째 달은 약정하는 기간이고요. 두 번째 달부터 5개월째는 5,000원씩 주고요. 그 다음에 6개월부터 11개월 때는 10,000원씩 줘요. 그 다음에 12개월 차부터 24개월 차에는 15,000원씩 우리 A클립 원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넣어주거든요. 이걸 총합하면은요, 2년 동안 27만 5천 원이에요. 2,400원 대 27만 5천 원. 100배 이상의 수익률이에요. 이보다 더 큰 건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느끼고 이걸 함께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를 늘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는요, 유통비를 돌려주는 구조예요. 유통을 인한 매출이 많이 일어날수록 자산 수입이 늘어나는데 매출이 커지는데 당연히 시간이 걸리지 않나요? 내가 혼자 쓰고 나 혼자가 2명이 되고 2명이 4명한테 알리고 당연히 시간이 걸려요. 언제부터 돈이 되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이 되는가를 배우고 내가 행동하는데 나는 한 달에 한 명한테 알렸어. 나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한 명한테 알리고요. B라는 사람은 10명한테 알렸어. 누가 더 빠를까요? 당연히 10명한테 알린 사람이 아닐까요? 아메이는 그 수입의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이고요. 세상의 모든 자산 수입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서 건물 한번 볼까요? 건물주가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져요. 높은 건물, 그러니까 임대할 객실 수가 많은 그런 데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면은 수익률도 더 높겠죠. 또 출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소설을 하나 써갖고 할 때 그 하는 동안 돈이 되나요? 쓰는 동안은 한 푼의 수입도 없어요. 그것이 정말 출판돼갖고 잘 나갈 때 또한 유튜브 요즘에 많이들 하잖아요. 유튜브 회원들 모으려면 얼마나 많은 정말 내가 탁월해야 되고 정말 올리려고 거기에 온 힘을 다 써야 돼요. 근데 저희가 하라 그러면 정말 아무도 못할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할 수가 없는데 아메이는 왜 가능하냐면요. 내가 쓰는 생필품을 그냥 내가 쓰고 좋은 소비자를 그러니까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돈이 안 되는 건 당연하고 이것이 하나가 둘 되고 둘이 넷 되고 이렇게 모여지면 당연히 이게 자산 수입이 된다는 거. 로버트 기요사키가요. 가난한 사람은 수입에 관심이 있고요. 부자들은 자산 수입에 관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수입에만 관심 있는 가난한 사고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를 이 아메를 통해서 자산 수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고 부자의 어떤 그 사고를 하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한번 스스로가 나는 가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인지 부자의 사고인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또한 성공한 사람 못 봤다고 하는데 내가 성공했다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널려 있을 거예요. 내가 성공한 사람을 못 봤다는 건 내가 성공자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성공자를 받겠어요. 근데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미팅에만 참석해도 이 안에만 해도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 정말 여러 분 계시거든요. 저희는 정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나는 6명의 평균 수입이 나의 수입이라고 합니다. 한번 평균 수입을 내보세요. 나의 수입이 얼마인지. 우리가 누굴 만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를 성공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오게 하는 그 미팅에 참석하면 결국 그 안에서 저도 성공자로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아메에서의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다면 미팅에 참석하라고 스폰서들이 누누이 당부하는 게 이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나는 말을 잘못해. 말 잘하면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방송인이나 아나운서나 뭐 다른 일을 했어야 되겠죠. 말 잘한다고 성공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난 너처럼 이야기할 자신 없어. 저도 이제는 얘기하면 나는 너처럼 말 못해. 제가 맨 처음부터 말을 잘했겠어요? 맨날 반복하는데 못하면 바보죠. 애기들이 맨 처음에 엄마 아빠 말 뛰다가 나중에 문장하고 정말 말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이 사업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배워야 하고요. 배운 것을 알려주는 일이기 때문에 말을 잘못해. 그거는 시간이 가면 해결해 주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쉬운 소리 못해. 그쵸. 이 아쉬운 소리는 내가 뭔가를, 이건 나의 마음 자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너가 이 사업을 하면은 내가 성공하지. 그러면은 되게 아쉬운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거절에 되게 화가 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고. 근데 이거 자체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 내가 정말 너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성당을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전교도 하라고 그러고 막 해가지고 이제 성당에 같이 가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야, 천국이 어딨어? 뭐 하느님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저희가 화가 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돼요. 암에 대한 확신과 어떤 사업에 대한 확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런 거절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그들한테 정말 좋은 걸 전달하고 좋은 사업, 정말 더 나은 삶을 같이 살자고 하는 게 왜 상처를 받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배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배우는 거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다들 배우시는 자리잖아요. 이렇게 정말 시간을 내서 나오는 분들은 남다르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배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두려움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정말 자신감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좋았던 것을 알려줄 때는 정말 자신감이 생기지 않나요? 왜 모를 때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는 스스로 확신과 자신감이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자신감이 생겼을 때 알릴 것을 그러니까 시스템과 스폰서들은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 안에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더 옳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아미 제품만 써야 돼? 이렇게 제 주변에도 야 그거 하면은 그것만 써야 되잖아. 물론 소비자들은요 세상에 많은 제품들을 다 써볼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써봤다가 다시 아메이 제품으로 오시는 분들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 제품만 쓰면 우리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차별화가 모르다가 오히려 다른 제품을 썼다가 오시는 분들이 다른 제품 안 쓰고 정말 더 매니아가 되는 경우들을 그러니까 제 소비자 중에서도 종종 보는데요. 아메이 사업은 판매가 아닌 브랜드 체인지하는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아메이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업이 되죠? 내가 파는 것도 아닌데 내가 내 제품을 써보고 감동해야 이것이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삼성의 오너가 뭐 대기업 LG나 이런 오너라면 과연 타사 제품을 사용하겠어요? 절대 아니죠. 현대자동차의 오너가 벤츠를 타고 간다면 그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안 돼요.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내가 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전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저는 피라미드라고 생각됩니다. 초창기에 저희 이제 원폰 이제 생리대랑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저희 큰애가 이제 지금은 너무 종류가 다양해요. 뭐 오버나이트도 나오고 뭐 막 다 다양한데 그때는 그 대형이 전부였는데 그게 잠잘 때는 막 새기도 하고 하니까 저희 아이가 다른 거 쓰면 안 되나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다른 걸 써? 그러니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갖고 2개 덧대고 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마 제가 그런 마인드고 그런 저희 제품에 대한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아메이 사업은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내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이 사업의 전부인데 내가 내 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파트너들하고 소비자들한테 사업을 하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지만 그 제품이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전 아메이가 저한테 기회를 줬잖아요. 내가 정말 이 아메이라는 독을 통해 갖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가족의 삶이 내 미래가 그렇다면 당연히 이 제품을 정말 써야만 된다고 정말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 너무 어렵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세상에 어렵지 않은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아메이는 우리가 그냥 누가 정해준 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왜 TV가 제일 좋은 건 가만히 앉아 있으면 드라마가 막 재밌게 전개되며 시간이 가기 때문에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아메이는 하면서 능동적인 삶으로 처음에 안 하던 일을 하는 게 어렵게 느껴질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처음에 미팅에 나오는데 밤에 집 밖에 나온 적이 없는데 밤에 운전을 하고 오는데 세상이 다른 세상 같더라고요.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안 해본 것을 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 그걸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면 이처럼 쉬운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일이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뭐 전문가가 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마 그게 되라 그러면은 저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저 같은, 물론 여기에 훌륭하게 뭐 의사분도 계시고 정말 똑똑하신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사람은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제가 저희 이제 큰애가 임상 심리사인데 10년 넘게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면서 공부하고 그 수련계에도 뭐 잠도 못 자고 막 그 외에 수련 하신 그 선생님한테 갖은 핍박을 받으면서 견뎌내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정말 전문가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메이가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아이한테 그렇게 너 3년만 하면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제 말을 안 듣더라고요. 네, 아메이는 어차피요 생필품 하나하나 제대로 쓰는 방법 알고요 그 아는 방법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쉬운 일을 계속 반복하는데 어쩌면 이 반복이 가장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반복을, 그래서 이 반복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은 내심 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뭔가 저절로 되어졌으면 좋겠어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그렇게 되는 일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우리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그 어떤 것보다도 쉽다는 거예요. 많은 리더 사장님들이 여기에 다이아몬드, 뭐 수석 다이아몬드 사장님들 말씀 들어보면은 정말 이거보다 쉬운 일은 없어. 우리가 직장 생활만큼만 그렇게만 우리가 집중해서 해도 이 안에 정말 누구나 3년 안에 다이아몬드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저부터도 그렇게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그렇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쉬운 일을 정말 계속 반복해 나가는 일이 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함께 나누고 알려주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메이는 그러니까 아메이 사업을 하는 이유하고요. 아메이 사업을 못할 이유는 너무 똑같더라고요. 신기하게. 시간이 없어서 어떤 분은 아메이 사업을 해요. 나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살고 싶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내서 정말 멋진 곳도 여행하고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나는 빨리 집중해서 뭔가 만들어서 나는 해야 되겠어.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잠잘 시간도 없어. 이러면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아메이는 짜투리 시간을 내어서 하는 일인데 우리 덱스터 예거 성공하신 분이죠. 그분이 우리가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할 때까지의 시간은 현실의 삶을 위해서 일한다면 그 짜투리 시간, 퇴근하고 위에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이유는 똑같고요. 또 돈이 없어서 나는 돈이 없어서 아메이 제품을 살 수가 없어. 정말 우리가 생필품을 사면서 평생 버리는 돈인데 그거를 우리가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가지고 브랜드 체인지에서 이 사업 제품을 샀으면서 결국 그거보다 더 큰 자유롭게 내가 필요한 모든 생필품을 정말 그게 프로슈머잖아요. 내가 쓰면서 돈 버는 일 그것들을 하는 이유는 너무 똑같고요. 또 아이가 어려서 저도 아이가 어릴 때 저희 엄마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이 사업을 시작했었는데요. 솔직히 속상하죠. 아이가 막 같이 그 자라는 모습도 많이 못 보고. 근데 한 가지 예로 저희 이제 친척분 중에 애가 어렸을 때 애를 잘 키운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애기 어렸을 때 뭐 명품에 뭐 좋은 것은 다 여행 다니고 했는데 이제 집이 어려워졌어요. 그래갖고 이 아가씨가 이제 재수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재수를 하면서 또 왜 그 강남 대치동 쪽에 살았기 때문에 어떤 그 비교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나 봐요. 그때 뭔가 그걸 이렇게 뒷바라지 못 해주면서 그런 말을 했대요. 이 엄마가 이제 막 내가 너를 어렸을 때 어떻게 키웠는데 너 명품 옷에 이렇게 키웠어라고 이제 사진첩을 보면서 얘기하니까 그 아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나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그때 해준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난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늘나라에 간 아가씨가 있어요.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아이가 어려서 물론 함께 있어주면 너무 좋지만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가 정말 꿈을 펼칠 수 있게 해주는 게 어쩌면 더 부모의 그 도리가 아닐까요? 정말 할 이유하고 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 똑같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리치드보 사장님이 하신 말씀을 나누면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성공의 가능성을 막습니다. 패배에 대한 두려움은 승리의 기회를 앗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대한 두려움은 용감한 시도를 가로막습니다. 비웃음에 대한 두려움은 신을 믿노라 주장하는 일을 저지합니다.
무엇보다 두려움은 희망을 앗아갑니다. 예, 우리 두려움을 없애고 뭔가 행동이 두려움을 없애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사람 되시길 바라면서 리치디버스 사장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